안녕하세요. 포천시 노인복지관 문해교사 김보영입니다. 자, 그동안 공부한 게 참 많았지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공부를 하게 될까요? 자, 와이파이 자동회전 늘 하십니다. 자, 오늘은 설명글을 요약하기, 내용을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명글이 참 많아요. 일상생활에서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소망 단계와 배움 5권 그리고 6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이 설명글을 잘 이해하시면 어느 정도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가집과 기와집이라는 예가 나와 있는데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초가집 전통적으로 초가집 하면 지프로 만들었죠. 자, 이것도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짧게 발췌 요약한 겁니다. 초가집 지붕은 뭘로 만들어졌어요? 지푸라기인데 여기서는 칸이 두 칸이죠. 볏집. 자, 여기 사이쇼 들어갔네요. 벼라는 말하고 집이라는 우리나라 그 말에 여기 사이에서 집 이렇게 소리가 나죠. 볏집. 뒤에 소리가 된 소리가 날 때 사이쇼 볏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붕이에요. 지붕. 초가 지붕. 재료가 뭐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뭘 설명해요? 초가집을 설명하고 있어요. 벽은 뭘로 만들어져 있던가요? 초가집 기억나시나요? 흙 또는 돌. 지푸라기로 경우에 따라서는 있는 경우도 있는데 책에서는 흙과 돌로 만들었습니다. 벽이 뭐 흙하고 지푸라기 얼기설기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벽체가 담벼락도 있고 여러 가지 담도 있고 많죠. 그래서 벽이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관찰해서 썼어요.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그런 문장이고요. 기와집은 이번에는 초가집이 아니라 기와집은 기와를 얹어야 되죠. 기와로 뭐를 이었어요? 지붕. 지붕을 이은 집입니다. 기와 보면 이렇게 물 내려올 때 보세요. 이렇게 쫙쫙 연결되어 있죠. 기와는 흙을 다듬어 불에 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머릿속으로 잘 생각이 되지만 외국 사람이나 기와나 초가집을 모르는 분들한테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춧돌. 우리는 주춧돌을 알지만 외국 분들은 주춧돌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춧돌은 커다란 돌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시요. 초가집은 지붕에 대해서 썼어요. 지붕은 볏집. 벽은 흙하고 돌. 기와집으로서 지붕이 있어야 되니까 기와로 지붕을 이은 것이에요. 근데 그럼 기와가 뭐예요? 누가 물어보지요? 기와는 흙을 다듬어 불에 구운 것이에요. 그리고 기와는 벽 같은 거 아까 나무 기둥도 있고 뭐 이렇게 되지만 기와집에 뭐 초가집에도 있을 수 있는데 주춧돌이라는 것이에요. 나무 기둥이 있으면 그게 그냥 썩잖아요. 썩지 말라고 돌을 갖다 이렇게 받쳐놓지요. 이런 게 바로 주춧돌이에요. 주춧돌은 커다란 돌을 이용하였습니다. 얘는 아주 간단한 설명을 요약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책에 보면 더 상세하게 나와 있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정리해요. 왜요? 우리 요약한다 그랬잖아요. 초가집을 우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초가집 뭘로 만들어졌지? 볏집으로 만들었습니다. 볏집,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요? 사이시옷이 들어가고 얘 대표. 비읍받침으로 소리 나죠. 우리 맨 처음에 1강에서 배운 거. 집, 피읍이 비읍으로 소리 나고 얘는 집 이렇게 소리 나죠. 볏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재료를 말하는 거죠. 기둥. 지붕이 있으면 밑에 기둥이 세워야 되잖아. 큰 나무를 이용하였습니다. 그죠? 이용하였습니다. 나무를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벽은 이렇게 보니까 아까 흙과 돌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집은 보면 뭐 수강 뭐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재료들을 많이 썼어요. 근데 책에서는 이렇게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설명하는 걸 들어야 되죠. 그다음에 문은 집 가운데 큰 문이, 이거 방문이 아니라 이건 뭐야? 대문을 설명하는 거죠. 대문. 큰 문이 있습니다. 집 가운데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통로가 되어 있고요. 방문, 이번에는 방문이죠. 나무로 틀을 만들고 그 사이에 뭘로 붙였어요? 종이를 붙였습니다. 물론 이거를 더 상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큰 틀로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초가집을 설명해 주세요. 설명이 뭐예요? 다른 사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아주 자세하게 있는 그대로 하는 게 설명문이에요. 초가집 말이야, 지붕은 벼로 만들어서 볏집으로 만들고 기둥은 큰 나무를 이렇게 이용했어. 그리고 벽은 흙하고 돌을 이렇게 흙 어떻게 해요? 이겨서 붙였어. 문은 가운데다 크게 하나 만들었어. 방문은 나무로 틀을 만들고 종이를 붙였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체험이라든가 이렇게 외국 다녀보면은 그 지역마다 집들이 다 틀리죠. 뭐 나무가 많은 데는 나무로 집을 짓는다든가, 강이 많으면 강에다 짓는다든가, 아니면 뭐 몽골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듯이 우리도 아마 벼농사를 많이 지니까 이런 집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 이런 걸 알 수도 있어요. 자,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기와집을 보았죠. 기와집은 지붕은 기와로 만들었어요. 그럼 기와는 뭐지? 기와는 흙을 다듬어 불에 구웠어요. 주로 기와집은 좀 있는 사람, 양반들이 많이 고래등 같은 집 해니까 어떻게 돼요? 좀 구우면 그냥 흙만 하면 금세 망가지거나 부식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흙을 구우면 단단해져요. 우리 항아리 이런 것처럼 오지. 우리 포천에도 기와골 이런 데 있잖아요. 기와를 굽던 동네래요. 그래서 기와골 이렇게 그런 자기네들이 하던 그 문화적인 지명이 있어요. 그래서 흙을 부은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주춧돌. 주춧돌은 어때요? 돌을 받쳐서 아까 책에는 지붕을 받쳤다 했는데 지붕도 받치지만 그 밑에 나무가 썩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돌멩이. 잘 보세요. 그러면 돌멩이가 이렇게 사각이라든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모양도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주춧돌이 바로 중추 역할을 하는 거, 기둥을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바닥. 바닥은 아까 뭐 초가집도 마찬가지예요. 온돌과 마루.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난방장치가 온돌이죠. 불길을 내고 그 위에 돌 같은 걸로 이렇게 놔서 그 열기를 전하는 온돌. 아주 좋은 난방장치잖아요. 그 다음에 방과 방 사이는 마루. 나무로 놔서 마루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어떤 구성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대문, 아까 그 초가집 볼 때는 그냥 가운데 큰 대문이 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가마. 보통 기와집은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이 지니까 그 관청이나 아니면 어디 나들이 할 때 가마가 다녀야 되잖아요. 가마가 지나가야 되니까 이 높이가 크게 좀 높이 솟아 있어. 이게 다른 집보다 더 이렇게 당당하게 더 높으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집도 뭐 99칸이니 뭐니 해서 이 집을 보고도 우리가 그 생활상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집이 뭐 아파트도 있고 뭐 연립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단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기와집과 초가집을 가지고 설명문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먼저 들고 설명문이 뭐냐는 거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설명하는 글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지식이나 정보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를 꾸미면 안 돼요. 시나 뭐 이런 소설처럼 뭐 이렇게 꾸미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사실대로 내용을 전달하기 때문에 글쓴이의 주장이나 생각이 아닌 오직 사실에만 바탕을 둬야지 돼요. 그래서 읽는 사람한테 정보가 잘 전달돼야 하므로 이해하기 쉬운 낱말, 문장으로 쉽고 아주 자세하게 풀어서 써야 합니다. 이거는 저도 제가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어떻게 써였나 하고 제가 이거를 뽑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설명문은 바로 이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설명문이에요. 자, 설명문이 뭔지 아셨죠? 그래서 내 생각을 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설명문을 잘 쓰려면, 자, 설명문은 어디에요? 우리 뭐 각종 가전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 이렇게 붙어 있죠. 매뉴얼. 그래서 매뉴얼은 뭐예요? 매뉴얼은 사용법인데
영어로 하지만 우리 안내문, 사용법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뭐 하다못해 뭐 스마트폰 뭐 이런 거 하면 다 이렇게 사용법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바로 가장 많이 접하는 거예요. 세탁기 사용법. 뭐 하다못해 옷도 어떻게 세탁하는 법. 여기 태그, 라벨 같은 거 붙어 있죠. 옷 사이에. 이런 게 바로 다 설명글, 설명 그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과 의견을 구별을 해야 돼요. 사실을 말해야 돼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가령 사실과 의견은 어떤 거냐. 엄마 우산은 빨간색이다. 우리 가족은 4명이다. 이런 건 사실이에요. 누가 봐도 빨간색이야. 우리 가족은 어떻게 세도 4명이에요. 그런데 의견은 뭐예요? 내 생각이에요. 네. 글을 쓰는 사람 생각이 엄마는 그 우산을 좋아하는 것 같다. 실제로 좋아하는지 아닌지 몰라요.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거예요. 아, 우리는 가족이 4명이라서 좋다. 아우, 너무 적지도 않고 많지. 이건 내 생각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는 아, 나는 혼자였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아, 대가족이라서 너무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의견은 내 의견이야. 근데 설명문에는 뭘 쓴다고요? 사실만을 쓰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무엇은 무엇이다. 이거에 맞춰서 쓰면 밑에 빨간색 보세요. 정의를 하는 거야. 정의가 뭐예요? 이거는 이거야 하고 딱 뜻을 얘기를 하거나 규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규정이 뭐예요? 딱 이거는 이거야. 이거 계산기는 뭐 이렇게 산수 덧셈 뺄셈 하는 거야. 컴퓨터는 이 안에 두뇌처럼 뭔가가 들어서 이렇게 명령대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정의를 말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그 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엄마의 고향은 예를 들면 포천이다. 그렇죠? 엄마의 고향은 포천이에요. 딴 데가 아니에요. 물론 다른 지방도 제가 이제 포천 사람이기 때문에 포천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영영이다. 우리 엄마 고향은 포천이에요. 이렇게 정의를 말해요. 그래서 포천은 어쩌고 저쩌고 포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쓸 때 이렇게 포천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다음에 해요. 내 이름은 아무개다. 그럼 내 이름은 뜻은 뭐고 뭐 어쩌고 이렇게 설명하죠. 그래서 먼저 앞에 정의를 말하는 거. 이거는 이런데 이렇고 저렇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얘기가 이어지는 거. 그런 게 설명글이고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에 맞춰 말하기. 아까 그런 거 있었죠? 벽은 흙과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문은 방문은 어떻게 네모난 그 틀을 만들고 나무 틀을 만들고 사이에 종이를 넣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무엇은 뭐로 만들어졌다는 거를 자세히 명확히 보는 관찰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책을 만약에 예를 들자면 책은 종이와 잉크로 만들어졌다. 그 외에도 더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책은 그 안에 뭐 그림도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도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게 바로 뭐예요? 무엇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이런 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해요?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나는 어디 사람이다. 나는 포천 사람이다. 포천은 이러이러한 점이 좋고 우리 포천에는 이런 게 노인복지관 이런 그렇게 설명할 때 무엇이다. 무엇은 무엇이다. 무엇은 뭐로 만들어져. 우리 포천에는 뭐가 유명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뭐라고요? 설명글이에요. 그리고 내 생각. 우리 포천은 뭐 이렇게 해서 뭐 살기 좋다고 생각한다.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설명글은 이렇게 사실적인 걸 쓴다.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다. 관찰을 하는 거죠. 아파트는 우리 보통 아까 저기 초가집은 뭘로 만들었어요? 지푸라기, 볏집이죠 특히. 근데 여기 아파트는 철근과 콘크리트. 기와집은 기와와 뭐 기둥, 주춧돌 뭐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물을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관찰을 잘하면 그대로만 써도 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여류 뭐 작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관찰을 해요. 자기 이런 거를 잘 그대로 쓰면 아주 굉장히 좋은 일이 돼요. 좋은 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설명문은 바로 그런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한글날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글날에 대한 거를 내가 생각해서 쓰는 게 아니라 네이버 지식백과에 어떻게 써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한글날은 훈민정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들으셨죠? 훈민정음, 곧 오늘날의 한글을
창제, 만들어서 세상에 펴낸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우리 글자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국경일입니다. 그래서 10월 9일 날 어떻게 다 빨간 날에서 쉬셨죠? 네, 그래서 국경일이라서요. 세종대왕이 만든 이런 게 세상에 펴낸 것 기념식이에요. 그 다음에 우수성을 기리기 위한 날이에요. 원래는 1926년에 우리 일제강점기 이 시절에 음력 9월 29일로 지정된 가계하 날이 그 시초였어요. 한글이 창제되고 반포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쉽사리 사용되지를 못했어요. 양반들에 의해서 언문이나 이렇게 멸시당하다가 또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이 쓰지 못하게 해서 이러다가 1926년에야 가계하 날이라고 그 시초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28년에 한글날이라고 계칭, 명칭을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그냥 그대로 쓰는 게 바로 뭐라고요? 한글날에 대한 설명문이에요. 광복 후 언제예요? 1945년 양력 10월 9일로 다시 확정되었어요. 이때는 9월 29일인데 양력으로 이렇게 확정을 했고요. 2006년부터 이건 나라 모든 사람들이 국민들이 기념을 해야겠다 해서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훈민정음은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것은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그래서 우리 한글을 배우는데 날마다 뭐 세계기록유산이 어떻고 저떻고 문해의 날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맨날 배우시죠? 바로 이만큼 우리 한글이 우수하다는 거를 지금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한글날이에요. 올해 2020년 10월 9일은 훈민정음 반포 언제 됐어요? 1446년에다 574 더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2020년이 나와요. 그래서 한글날에 대한 거를 한번 설명해 봤어요. 근데 우리가 좀 지식이 좀 부족하니까 어디를? 네이버 지식백과. 자, 이런 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런 기기들 또는 스마트폰 이런 거를 잘 익숙하게 조작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잘 공부하시고요. 자, 이심전심, 마음에서 마음으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가르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뭘 배우셨어요? 설명문, 기와집과 초가집 설명하는 거 배우셨죠? 그리고 설명문은 뭐 안내문이라든가 어떤 뭐 이렇게 매뉴얼 이런 것들 설명하는 거, 가령 뭐 고궁에 어디 간다든가 차의 기능이 어떻든가 이런 걸 다 하는 게 모두 설명문이니까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제 사실을 설명해 줘야지 다른 사람이 믿게 돼 있어요. 가짜 하면 요즘 가짜 뉴스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반복해서 내용을 공부해서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